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텨오셨고 남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며 살아오셨죠.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걱정을 놓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 딱 10분만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10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걱정이 몇 가지나 들어 있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아마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걱정들 중에서 걱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걱정은 했지만 결국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고 아무리 마음을 졸여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걱정합니다. 또 잠을 설칩니다. 또 가슴을 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알면서도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걱정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고는 있지만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용기를 내어 이 진실과 눈을 맞추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워냈고 가정을 지켜냈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살아온 사람만이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끝에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고요한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평생 행복하기 위해 살았는데 막상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인지, 왜 가진 것이 있어도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그 답을 가져가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직 와닿지 않으셨다면 아니요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한 글자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참 비슷한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하고 싶은 것 참아가며 살았고,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우리에게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읍내에 살고 있는 71세 강태수 씨는 주변에서 한평생 참 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을 자주 듣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펼 틈 없이 일했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 하루도 일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자식들 다 크면 그때 편하게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66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해 가을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암 초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나중을 위해 참고 살았는데 그 나중이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듯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운 적 없던 사람이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병실에 누워있던 몇 달 동안 강태수 씨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단 하루라도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 물음이 밤마다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렇듯 그에게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사치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마침 햇살이 유난히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고 눈부신 하늘이 그날따라 가슴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하늘이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 이후 강태수 씨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는 그 느낌을 천천히 느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고향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옛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강변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만나는 것이 둘만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이 어느 날 저녁은 왜 그렇게 고맙고 맛있던지 강태수 씨는 밥상 앞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그냥 고마워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오래간만에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그런 표현이 얼마나 어색한 것인지 함께 살아온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된 부부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주었습니다. 지금 강태수 씨는 말합니다. 병이 나를 망가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이 나를 살게 해줬습니다. 걱정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이 하루 전체를 집어삼키도록 두지 않습니다. 걱정은 잠깐 왔다가 가도록 두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씁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친구와 웃고 아내와 나란히 저녁 산책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의 하루이고 그것이 지금 그의 행복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짜입니다. 강태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어딘가 낯설지 않으셨나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달렸고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밀었고 나중에 잘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듯한 느낌. 강태수 씨의 이야기는 그래서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강태수 씨는 왜 병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실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먼 훗날의 일로 미뤄두고 삽니다. 나중에 생각할 일이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 한켠에 밀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걱정과 불안이 채워버립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에 집착하는 동안 그대는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있다. 참으로 무겁고도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나, 몸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데 그 걱정들의 오늘 하루를 통째로 내어주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현재를 반드시 망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존재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더 가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애쓰고 지지 않으려 버팁니다. 하지만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우선순위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고 나머지는 저절로 거쳐 나갑니다. 강태수 씨가 태어나던 날
하늘을 올려다본 것처럼 평생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허무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가장 강렬한 초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며 이 순간을 가득 채우라는 지혜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죽습니다. 왕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걱정 많은 사람도, 걱정 없는 사람도 결국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걱정으로 채울 것인지, 감사로 채울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우리가 걱정을 놓지 못하는 깊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착각, 남들에게 좋게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착각.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증명합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아무리 마음 졸여도 흘러갈 것은 흘러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한 마음의 평안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진실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탐하고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우리 세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독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라온 세대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것이라 여겼고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것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햇살 옆에서 숨쉬고 있는 가족,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의 목소리.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곁에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함께 그것들을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따뜻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강태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철학자들의 지혜도 함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이 쌓이면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것들을 쌓아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한 가지만 먼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두 발로 마루 위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당연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그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걱정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알고는 있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왠지 쑥스럽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두었다가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경험, 우리 세대라면 한 번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느냐고, 보고 싶다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사이를 다시 이어줍니다. 마음이 통하는 한두 사람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수십 번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훨씬 깊은 온기를 줍니다. 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가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진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로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걱정이 오늘 나의 하루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가? 만약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한 가지를 하십시오. 만약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 걱정을 가만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운이나 재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왔습니다. 그 힘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 힘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을 내려놓을 때 그 힘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로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시간.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우리의 마음도 고요한 시간이 주어지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그 맑아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그 고요한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그 10분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5번째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를 잠깐이라도 미소 짓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주 사소해도 됩니다. 오늘 먹은 점심이 유난히 맛있었다는 것도 좋고, 길을 걷다 귀여운 강아지를 보았다는 것도 좋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감쌌다는 것도 좋고, 오랜만에 웃음이 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눈은 점점 아름다운 것들을 더 잘 보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보이고 걱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걱정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느냐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무너질 것 같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우리 안에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힘을 걱정을 버티는 데 쓰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남은 날들은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누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도,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크게 아프지 않고 곁에 따뜻한 사람이 한 명 있고 저녁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충분히 행복한 하루입니다. 우리 세대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단순한 진실을 이제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느끼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아름다운 숙제입니다. 함께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나 되셨는지 댓글에 숫자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면 1번, 두 가지라면 2번, 5가지 모두라면 5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